네, 안녕하세요. 세종학원의 이수영입니다. 2022년, 2023년 설명회를 이제 올려놓고, 2026년 오늘 설명회가 있는데, 또 내연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방문여자고등학교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회 커리큘럼은 이제 이 순서이고, 보면은 이제 방문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요번 뭐 오늘 오면서도 영상을 들었는데 2022년 제가 2023년 영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했는데 2019년이 되게 어려웠고 2019년이 어려웠고 2022년이 좀 아주 피크점을 찍었어요. 방문 영어가 어려운 게.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어려울 때 좀 학생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려우면은 다른 학원이랑은 되게 차별되게 제가 준비를 해줘서 19년하고 22년은 되게 그 많은 좋은 학생들과 시너지가 들어갔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선생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와서 저랑 열심히 하면 굉장히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일단은 결과를 냈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저는 이거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제 중3 고1 예비반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성된 학생들도 있고 방문된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스타트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내신이라는 건 켜켜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지루한 싸움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매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막 찾았는데, 그러니까 한 학생이랑 하더라도 보통 이거 8페이지가 넘어가게 제가 이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걸로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저한테 그날 보내주면 제가 막 분석하고 학생들이랑 서술형이 맞을까 틀릴까, 그 다음에 뭐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수행평가를 다 했으면 저한테 이제 보내면 요새는 또 챗GPT라는 또는 제미나이라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다 수작업으로 고쳐서 보내고 학생들이 그거를 제출하고 좋은 결과를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전체 성적표가 나왔는데 일단 영어만 했어요. 근데 거의 평점이 1등급 1에 가까운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영어를 처음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2등급이 나왔고 나머지는 계속 1등급이 나와서 토탈은 다 1등급으로 2학년 2학기를 끝낸 이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신은 뭐 하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수능은 하고 수능 한 번 보면 끝이지만 내신은 1학년 때부터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단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그래도 매번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지 자기가 성적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와는 굉장히 달라요. 중학교와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범위 자체가 너무 달라요. 범위 자체가 다르고 방문 요구는 특히 범위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르고 여러 가지예요. 굉장히 다르고 여러 가지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설도 했고 영화도 했고 테드도 했지만 이제는 그거는 안 하시고 그 선생님들이 다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뭐 유나쌤 그런 쌤들이 이제 그만두시고 지금 선생님들은 이제 남아있는 거는 어휘랑 문법이랑 그다음에 고난도 독해라고 해서 학교에서 프린트로 주세요. 프린트로 일단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면서 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22년, 19년부터 계속 에듀오를 보시면 에듀오에 올렸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제가 이제 방향을 이렇게 나왔어요, 저렇게 나왔어요. 분석을 해야지만 그 방향에 맞게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24년도까지 했고, 가장 어려웠던 건 22년도예요. 22년도에는 어머니들이 이제 왔을 때 그 자부심 있잖아요.
영부심이라 그러나 영어를 학생들이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이제 잘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 한 10명 물어보면 진짜 네다섯 명은 다 의대 간다라고 하는 학생들이었어요. 22년도에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저랑 이제 어려웠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많이 냈던 한 해예요.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좀 쉬워지면서 그리고 이제 작년은 이제 고교 학점제로 하고 등급이 달라지는 해였죠. 그래서 작년 거를 좀 제가 완전히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거를 보면 똑같이 교과서는 한 과씩 들어가요. 저희 일과가 한 과씩 들어간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방문요구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전에 2월에 막 일과를 해줘요. 그러면 1과 안 나가고 2과 나갈 때가 있어요. 작년도 2과를 나갔어요. 작년에 이제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개편이 된 해였고, 그래서 자료도 되게 없는 상태에서 교과서는 한과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가장 특징은 이 어휘예요. 어휘가 프린트가 있어요. 그냥 학교 프린트를 줘요. 학교 프린트를 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능률 필수 어휘라고 해도 거기서 다시 학교에서 편집이 들어가서 그거랑 또 똑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어휘로 1200개의 단어가 시험범위다. 그래서 보통 어휘가 8문제가 들어가요. 8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30점에 해당하는 점수거든요. 100점에서 30점이니까 일단 어휘를 못하면 1등급은 목금도 못 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 두 개예요. 파트 2.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 뭐 가정법이다, 수동태,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일단 나가세요. 그러니까 두 개씩 꼭, 그러니까 두 개씩 챕터로 꼭 나가고 문제로도 꼭 나오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학교에서는 없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일단 제가 해성하고 인천여고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다른 학교랑도 거기가랑 비슷하지 방문은 완전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휘 저렇게 문제 내는데 없어요. 문법 저렇게 내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문 요구는 어휘와 문법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출제 방식하고 준비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독해는 그러니까 진짜 해성하고 인천여고는 다른 학원들도 다 비슷해요. 주시는 것도 다 비슷할 거예요. 이그젠포에서 내고, 아인카에서 하고, 하여튼 보는 것들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방문여고는 하나의 부교재에서 1번부터 뭐 1강부터 쭉 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짜집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라이트와 그다음 빠른 독해, 바른 독해에서 이제 그거 하셨는데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되게 하기가 힘든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방문여고는 그냥 소규모 한두 명으로 봐주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보내시더라도 학생 수가 일단은 되는 곳으로 보내셔야지 제대로 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줘요. 뭐 매스, 엉망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열된 것과 그냥 뜻만 나열된 걸 주고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영영풀이냐 아니면 관계냐 아니면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갈 문제냐.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걸 외운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중간고사는 왜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방문요구의 차이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있어요. 제가 맨 끝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승부처도 그 서술형이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거의 작년에 평균이 막 40점. 보통 방문요구가 40점 내지 50점이에요. 중간고사는. 근데 제가 이제 22년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도 중간고사가 40점인가 평균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100점이 나오고 90점이 나오고 8점이 나왔기 때문에 수영 영어가 방문 요구를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부모님들이 인식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학교에서 내주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휘가 이렇게 내면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거는 지금 문법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영영풀이로 적절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 세 개 정도 작년에는 3개 정도 유형이 나왔어요.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에서 그래서 다이어에서 많이 예상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영풀이. 영영풀이는 일단은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관계가 다른 거. 만약에 이제 유의어와 유의어가 네 개면 반의어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관계.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22년도에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도 있지만 22년도에는 그게 하물며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관식은 더 이상 이제 안 나오는 거에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기본 실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휘는 계속 받자마자 외워나가야 돼요. 외워나가고 그리고 또 외우고 왜냐면 이게 또 수행평가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단어는 수행평가와 같이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나중에 또 중간고사도 나오고 기말고사도 나오니까 계속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수능을 하고 영어 실력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 시키는 거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의 특징은 가장 작년에 저를 괴롭힌 아니면 다른 학원 선생님들을 괴롭힌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B4 용지, B4 용지 4장인가? 거기에 이제 42문제를 내요. 42문제를 나눠주세요. 선생님들은 쭉 그것만 나눠주세요. 그러면 해답지도 안 나눠주세요. 해답지도,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학교에서 집중해라. 너네 학원 다니지 말고 학교에서 집중해라. 근데 그건 학교에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 같은 거 하기에는 학생들이 그냥 이거 영어 지문으로, 그러니까 영어 지문으로 된 거가 난도가 1학년 수준이 아니에요. 1학년 수준도 물론 몇 개 들어가 있지만 2학년 수준, 하물며 3학년 수준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으로 너무 부족해요. 혼자 공부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네, 저는 이게 가장 방문이고의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누가 해준다? 수영이가 해준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이게 이제 빠바랑 수능 라이트에서 짜집기. 나중에 2학기에는 무슨 하나 올림포스 이상한 이제 부교재 아무도 별로 쓰지 않은 부교재에서도 하여튼 거기서 짜집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다, 이 자체를 학교 거를 받아다가 제가 지문을 다 만들고, 이 지문을 그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분석 다 들어가고, 정답 해설 다 달아주고, 그 다음 오답풀이도 다 달아주고, 그 다음에 꼼꼼 분석. 이렇게 꼼꼼 분석하면서 설명해주고. 이게 이제 분석본이에요. 그래서 방문 요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요? 여기가 그래도 독해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일단은 해성을 예를 들면 어, 교재가 두가 들어가요. 교재가 두 개 들어가고 3월 모의고사를 보면 3월 모의고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몇 개 들어가요. 그것도 이제 작년 해송은 거기서 한 10개면 10개, 12개면 12개.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4%였던 고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문이 다 들어갔어요. 20에서 24, 29에서 42 이렇게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그 개수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해성에선. 근데 방문 같은 경우는 일단 모의고사는 들어가지 않고 맨 끝에 2학기 기말고사만 모의고사가 일단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가 일단은 모의고사는 학교 성적에 들어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중요하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방문 요구 학생들의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 모의고사를 왜 해야 돼요, 선생님? 모의고사 그래서 빠지는 학생들도 많고 안 본 학생들도 많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일단 모의고사는 자기의 기본 실력이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본을 저는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워크북을 워크시트에서 일단 다 만들어요.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변형 문제를 또 다 만들어서 주고 그다음 학교 범위 적중 예상 문제. 제가 22년 학생들,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는 학생일수록 더 좋아요. 왜냐면 학교 범위에 맞춰서 제가 1회에서 5회 정도까지 보거든요. 방문 학생들은 제가 뭐 단어 따로 봐야 되지요. 문법 따로 봐야 되지요.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보람찬 건, 왜냐면 제가 만든 거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니까. 수영 분석에서, 수영 변형 문제에서, 수영 적중 예상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일단은 힘든 만큼 보람은 원래 이제 많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문용어는 쉽지 않다. 방문용어는 쉽지 않다. 하지만 수영이가 제대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9년대에도 그랬고 항상 그랬지만 19년도에 어려웠으니까 그랬고 22년도에서 완전 그랬고 그다음에 26년도에서 그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방문용어는 바뀌지 않아요. 이 패턴은 바뀌지 않아요. 어휘, 주고, 어법, 그러니까 문법 내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짜집기 하시는 건 그래도 정성이 있으시는 거예요. 성의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부교재 1에서 10강 그렇게 하면 쉬울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저기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힘든 거죠. 저희는 여기저기 출처가 도대체 뭐야, 어디서 내신 거야, 이래야 되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챗GPT라는 되게 똑똑한 녀석이 있어서 저는 이제 다 같이 작업을 이렇게 해요. 그럼 학생들을 이렇게 주면 분석하고, 다시 말씀드렸듯이 분석하고, 워크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한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신이라는 건 분석하고 공부하고 빈칸에 뭐가 들어가고 중요한 건 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변형 문제를 풀고 그다음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문법이에요. 문법도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를 줘요.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있고 비포로 주는 거. 비포는 어떤 이제 문제집 거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 다시 하고 중요한 부분 설명하고 그 시험 형태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형태로 이렇게 풀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들이 문법을 되게 어려워해요. 그거는 겨울방학 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지금 2월에 해야 될 게 이 문법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자기가 다 마스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독해를 자기가 모의고사 1등급, 다 1등급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쌤, 제가 이제 22년도 방문의 학생들이랑,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뭐 25년도, 26년도 뭐 이런 방문 진학하는 학생들이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1등급이 나야 된다. 모의고사 1등급이 다 와야지 영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오늘 나눠준 거에, 설명해서 나눠준 거에는 이제 방문여고 중간고사, 그 다음 뒷부분에 작년 3월 거, 작년 1학년 3월 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작년 1학년 3월 것도 안 풀어봤을 거, 안 풀어본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어봤니? 저는 겨울에 당연히 그게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트레이닝이 안 된 애들이 너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꼭 한 번은 풀려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두고 한번 풀려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싸움이 되면 수영이한테 보내세요. 그러니까 제 분석본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걸로는 너무 부족해요. 학교 걸로는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 소규모나 뭐 1대1에서는 절대 해줄 수 없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문 요구식 재해석을 해서 출제 포인트가 뭐고 이런 식으로 알기 때문에 학교형 맞춤형 분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휘도 일단 1200개 정도예요. 그러면 제가 공통으로 들어갈 거는 다이어에서 많잖아요. 그러면 다이어에서 제가 선별해서 더 많이 이거 맨 끝에 제가 이제 2학기 기말 올려놓은 거 한번 분석 영상 보시면 분석 영상이 아니라 이제 분석 이렇게 한 거 올린 거 보시면 이거 적중했어요. 이거 적중했어요 하는 게 그거예요. 이 공통으로 들어갈 건 어차피 다이어거든요. 뜻이 여러 가지니까 여기 그 공통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별해서 별표 마지막으로 별표 이거는 꼭 외우세요.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거의 100% 적중했어요. 왜냐면 방문여고가 이번에는 맨 끝에 시험을 봤어요. 기간을. 그래서 앞에 학생들 기출 본 거를 제가
쫙 정리를 해줬는데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하는 분석 방향이 맞고 저는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방문여고 시험에는 반드시 기필 꼭꼭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학원과는 다르고요. 이거는 저만의 분석본이고 저만의 워크북이고 저만의 문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방문 요구는 유창성도 중요하지만 항상 정확도. 왜냐면 난도가 이게 중간고사에는 항상 어려워요. 왜냐면 서술형이 들어가서. 서술형이 들어가서 어려운데 기말은 서술형에 빠져요.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법 두 문제 꼭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22년 전에, 뭐 22년, 21년, 20년, 그때는 국어적 접근이 되게 필요했어요.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해라. 그다음에 다고르시오. 그게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새 국어적 접근이란 뭐냐면 고난도가 어려워요. 고난도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그걸 국어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어는 패러프레이즈뿐만 아니라 방문 용어는 단어 자체를 외워야 된다. 단어 자체 1200개 단어를 외우고 또 외우고. 왜냐하면 수행에 외우고 뭐 중간고사에 나오고 그게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길 선생님들이 바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휘시키는 건 맞아요. 어휘시키는 건 맞는데 학생이 너무 힘든 거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학교는 교과서 두 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두 개, 모의고사, 부교재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문용은 거기다가 단어가 1200개 되고 문법이 어느 거 나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중에는 너무 허덕허덕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그러니까. 근데 방문용어는 제가 22년 영상, 23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골고루 다 나와요. 어쩜 그렇게 다 내시는지 어휘 나와요. 8문제, 문법 2문제 나와요. 나머지 고난도 다 해요. 그리고 교과서요. 그러니까 작년 거를 보면, 작년 거 이제 서술형을 보면 교과서에서 냈고, 고난도에서 냈고, 이렇게 내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거를 일단은 한번 제가 잠깐 멈추고 볼게요. 이게 이제 작년 거 이제 시험지인데, 작년 거 시험지 일단 위에서부터 보시면,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어휘. 일단 어휘, 요게 문법. 두세 문제 문법, 그다음 영영풀이, 그다음 관계가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수능 형태로 나왔어요. 수능. 그래서 독해력이 필요한 거고, 그 독해력이 필요한 건 기본. 제가 디폴트라고 그랬잖아요. 기본값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문제수가 부족하셨는지 여기 단어를 또 내셨어요. 단어 공통으로 들어갈 거,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 거 이렇게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23번부터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이게 1등급의 승부처. 그러니까 1등급의 승부처는 보통 주관식이 없을 때, 서술형이 없을 때는 보통 어휘랑 어법이에요. 어휘랑 어법이고, 이제 만약에 서술형이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휘, 어법도 어렵지만 서술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을 잠깐 여기다가 제가 재편집해서 말씀드리자면, 2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빠바였어요. 빠바는 이제 거기 고난도 42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대로 내셨어요.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주면서 조건을 이렇게 주고 새로운 어구를 추가하지 말 것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영작을 하는 거야. 여기서. 영작을. 그 책의 반노예제에 대한 메시지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고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문제였어요. B번도 마찬가지예요. B번도 일단은 여기서 붙이고 영작하시고 요거 고들. 새로운 어구를 추가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해석을 준다. 그리고 조건에서 단어를 주고 새로운 어구를 추가하지 말 것. 그럼 이거는 웬만큼 학생들이 좀 맞았어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근데 이게 이제 교과서 변형으로 문법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 이게 이제 저는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해요. 25, 26, 27, 28 이것이. 그리고 방언여국어는 옛날에 25 그럼 막 가지를 쳐서 문제를 냈는데 요번에는 이제 작년부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법을 적용해야 풀어는 문제였어요. 이게 지금 어색한 걸 일단 찾아야 돼요. A, B, C, D에서 찾고. 이거는 해석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방문에서는 서술형 형태로는 별로 이게 많이 나오지 않은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색한 거를 수정해서 하래요. 그럼 여기 D번이 틀렸어요. 왜 D번이 틀렸냐? number of는 복수예요. 그래서 have 들어가고 그것들의 숫자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니까 요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들어가는 이제 문법 사항은 뭐예요? 수일치가 들어가고 능동수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이 또 이렇게 나왔구나. 문법을 확실히 알아야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A번의 조건은 이건 좀 더 어려웠어요. 이거는 지금, 이건 교과서였어요. 교과서. 아까는 고난도. 여기는 이제 교과서. 교과서의 이게, 이제 고호 얘기예요. 고호. 귀 자른 고호 얘기인데, 여기서, 학교에서, 아닌가, 이 교과서 형태는 이거였어요. 많은 로마의 빌딩은 많이 남아있다. 다시. 많은 로마의 빌딩이 남아있는데, 뭐뭐를 포함해서, 경기장을 포함해서, 아, 90년, AD 90년, 내 지워진 이 경기장을 포함해서. 근데 여기 부분을 이제 영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준 거는 일단 include를 줬잖아요. include.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다 변형하는 거예요. 아까 주관식은 뭐였어요? 변형 없이 나열하는 거. 여기는 그런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변형이 필요한 거. include가 아니라 including. 그게 이제 분사 구문의 형태로 써라. 뭐뭐를 포함해서. 그다음 주어진 모든 단어를 작성하되 한 개를 추가할 거. 이게 대시 추가되는 거예요. 대시. 그리고 이제 교과서랑은 다른 게 변형이라는 게 여긴 in 요렇게 나왔고 여긴 during that period 그 기간 동안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일단 한 글자라도 좀 바뀌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변형이 이게 별거 아닌데도 여기 변형된 거 그다음 여기 대치번 이거 완전히 초토화.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죠. 네,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25, 26 아주 많이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서 또 초토화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문맥을 요약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A, B 보세요. 여기는 해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해석을 안 줬어요. 그럼 해석을 안 줬으면 in summary 여기는 요약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요약해서 이거는 지금 요약해서 하라는 거. 시험 준비할 때 대비해야 할 주의점. 해가지고, 문맥 요약 능력. 논리사고는 익숙한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번에 들어가고 B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근데 여기도 모두 새로운 어구를 추가하지 말 것이라고 나왔지만 이 자체가 어려운 거죠. 이걸 갖고 자기가 요약문을 작성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이었어요. 이게 서술형이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글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법은 두 챕터가 꼭 나가요. 그래서 그거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문법을 왜 정확하게 인터널라이즈 해야 되냐면 아까 그 서술형에서 일단 어법 틀린 걸 골라내야 되죠. 그리고 수일치로 넘버 오브는 복수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 그 수동태로 바꾸는 거 또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분사구문을 바꿀 때 아까 including으로도 바꿨죠.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문법 원리를 인터널라이즈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3월에 하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3월에 하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해온 학생들은 2월에라도 해야 돼요. 2월에라도 그래서 짧게 internalize 제일 중요한 메인 파트만 일단은 제가 문법으로 학생들을 해줄 거예요. 왜? 이게 내신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내신에서는 문법 원리를 internalize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어는 지금 계속 외우고 있는 단어.
이 외워야 하는 단어, 그것들이 다 방문 요구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문해력은 뭐 너무나 필요한 거죠. 문해력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읽었을 때 이게 국어적 사고예요. 아, 이거의 요지가 뭐지? 아까 맨 끝에 뭐였어? Summary. 이 글은 about what? 뭐에 대한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메인 아이디어가 뭐야? 라고 자기가 잡고 생각하고 쓰고 영어로 쓰면 더 좋죠. 영어로도 쓰면 좋은데 그것도 힘들면 한국어라도 서머라이즈 하도록. 저는 독해할 때 그렇게 해요. 빈칸 할 때도 학생들이 이거의 오답은 선생님 오답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오답은 그 글에 주장하는 바를 자기가 서머라이즈 해보라고 서머라이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머라이즈 해보고 그게 영작으로 이어지면 완벽한 공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신 1등급을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일단 기본 실력. 기본 실력은 제가 막 키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일단은 1등급 영어 실력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아니더라도 2등급까지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3등급이에요. 4등급부터는 영어 실력이 일단은 부족한 거예요. 영어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일단 70점 밑에. 그러니까 70점을 해가지고 70점, 80점, 90점 그 때가 돼야지 내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밑에 학생들은 쌤 어떡하라고요? 많이 해야 돼요. 독해를 많이 해야 돼요. 영어를 자꾸 봐야 돼요. 못하는데요? 해야죠. 하려면 해야죠. 자꾸 단어 모르는 것도 밑줄 쳐서 외우세요. 그리고 영어로 자꾸 보고 읽으세요. 그리고 오답은 한국어라도 읽으세요. 한국어 읽으면서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머리, 주제 뭐고, 이 사람의 주장이 뭐고, 뭐 국어나 영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영어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일단 모의고사 1등급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 분석 수업을 방문 요구는 반드시 필요해요. 방문 요구는 어느 학원보다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해성이나 인천 요구는 다른 학원이 다 가도 머티리얼, 자료가 같아요. 자료는 비슷해요. 거기서 어떻게 가르치냐만 다를 뿐이지. 근데 방문 요구는 자료 자체가 달라요. 자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학생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에서 상위권이 결정된다라는 건 서술형은 뭐 하늘에서 뭐 어디서 딱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 실력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자기가 써머리하는 독해 실력도 들어가야 되고, 영작 실력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일단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고사는 그러니까 기말고사부터 뭐 1학기 기말고사부터 저 혼자 해볼게요. 뭐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중간고사는 일단은 학원에 보내세요. 학원에 보내셔야지 학교에서 어떻게 낼지도 몰라요. 학교에서 어떻게 나갈지도 몰라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게 저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준비해주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미리 예행 연습을 해주면 학생들이 가서 당황하지 않아요. 이 중등부와 고등부는 애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많이 울어요. 여학생들은. 시험 보고 와서 내가 뭐 내 생에 이런 점수는 처음이다. 울지 않게 준비해 주세요. 울지 않게 준비해 주는 건 방문 요구는 이수영 여우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때까지 해왔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결과를 냈으니까.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하면 분명히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는 철저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클리닉 시간 따로 잡아서 와서 오게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1등급을 위한 6단계 커리큘럼은 일단은 단어 외우게 하고 그리고 문법 학습 시키고 그리고 지문 꼼꼼 분석하고 월크북 숙제 해오고 그걸로 변형 문제 숙제 해오고 어려운 건 제가 같이 설명해주고 예상 문제 풀고 가서 학교 시험 보면
이제 100점 나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2월이에요. 2월 달에 열심히 이제 기본 실력을 키워야 돼요. 왜냐면 3월이면은 그때 이제 내신이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여고는 미리 뭐 1과, 2과 나갈 수 없어요. 왜? 나중에 뭐 3과 시험범위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과, 2과 나가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기본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일단 단어 열심히 외우고, 방문에서 나올 만한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에 모든 거에 전반적으로 깔릴 문법을 장착시키고, 그 다음에 독해를 시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3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면 3월 모의고사 일단 1등급 찍고 중간고사 1등급 찍고 그래야지 학생들의 기가 살아요. 그 기는 아마 3년 내내 될 거예요. 1등급이 옛날에는 4%, 작년부터 10%. 그래서 4%일 때는 12명 또는 13명이었어요. 1등급이. 근데 이제는 30명에서 33명 정도. 그게 1등급이에요. 거기에는 들어가야죠. 거기는 들어가야죠. 근데 거기는 들어갈 것 같은데 뚜껑을 딱 열면 내 딸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개강은 일단은 화토반. 화토반이 2월에 개강해요. 그리고 이제 3월에 완전 개강을 하게 되면 네 반으로 할 거고 클리닉 진행될 거고. 그래서 화토반 8시부터 10시. 그다음 토요일은 12시부터 2시. 일단 시간이고요. 그리고 공개 강의. 일단 공개 강의는 이때는 이제 중간고사 한번 학생들 한번 보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네 2월 달에 이런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중간고사 진단이에요. 중간고사 작년 시험지로 중간고사 진단을 해보고 학생들과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공개 강의는 1회차는 지금 공개 강의는 무료고요. 27일 날 공개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 1차 개강은 2월 3일. 그다음에 2차 개강은 3월 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방문 요구는 다르다. 다른 학교와는 완전히 준비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수영은 많이 해왔다. 그러니까 뭐 어려울 때도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냈고 어려울 때는 뭐 물론 좋은 결과를 냈고 그다음에 쉬워질 때도 뭐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그래서 2026년에는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러니까 제가 뭐 전교권 학생들을 많이 우리 반에서 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잘한다고 해서 뭐 결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 좋은 학생들이 오고 제가 열심히 해주고 걔네가 열심히 따라와주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머니들한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